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장이죠. 반응 속도와 물질 전달, 그것이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론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든지 우리가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순한 모델을 세운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론적인 값을 우리가 식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생산 전류는 기질의 산화 속도, 전자의 에노드로의 전자 전달 속도에 의해 이제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최종 목표는 뭡니까? 가능한 한 일정한 크기의 그 반응기로부터 높은 전류 밀도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기질이 얼마큼 빨리 산화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전자가 기질의 산화로부터 이제 전극까지, 즉 에노드까지 어떻게 전자 전달이 이루어지느냐, 그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류 밀도는 전극 표면의 미생물의 밀도와 관련이 있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전격 반응은 전극 표면적에 비례하는데 이것은 전류는 결국은 미생물이 기질을 산화하는 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 미생물이 얼마큼 이제 잘 얼마나 많이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극 표면에서의 미생물의 밀도에 의해서 이제 전류 밀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미생물 바이오 필름은 계속 자라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두께를 갖습니다. 최대 밀리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죠. 이 이상으로 자라면은 이제 이것은 더 자라지 않아요. 이제 바깥 부분이 이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 바이오필름은 그냥 딱 한번 형성되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계속 이제 죽은 거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미생물이 생장하면서 이제 미생물은 분열을 잘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대체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 밀리미터 정도, 사실 상당히 이제 두꺼운 것이죠. 이 정도로까지 자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일렉트로제닉 바이오필름은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 형성된다. 그죠? 이제 일렉트로제닉, 그러니까 기질의 산화로부터 전자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생물을 엑소 일렉트로젠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렉트로제닉 그런 바이오필름은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전자를 생산해서 전극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 뭐 당연히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필름이 두꺼워지면 기질의 물질 전달 전체 속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죠? 기질이 이제 바이오필름이 두껍다고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질이 전극으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죠? 바이오필름이 두꺼워지니까 어때요? 이제 기질이 이제 그것을 필름을 뚫고 내부로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필름이 물론 너무 얇아도 밀도가 미생물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너무 두꺼워져도 기질의 물질 전달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할 것은 물질의 이동 속도에 의한 전류 밀도의 한계치를 한번 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미생물 연료전지로부터 최대한 이 전류 밀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속도 상수와 미생물의 특성에 관한 경계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을 설정하는데 미생물의 성장은 미생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어때요? 농도가 높으면은 미생물이 더 성장을 더 빨리 하겠죠. 그죠? 뭐 너무 당연하지만은 일단 이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x는 미생물의 농도고 이게 dx dt,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미생물의 농도 변화는 원래 있던 미생물의 이 농도에 비례한다. 이 비례상수를 뮤로 일단 표시했습니다. 뮤는
specific growth rate, 그죠? 그래서 물론 단위는 이게 이제 시간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시간의 역수가 네,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뮤는 말이죠, 이 모노의 식을 따라요. 예, 저 모노, 모노들하고 이제 마세요. 그 이거 저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모노입니다, 모노. 예, 뮤는 모노의 식을 따르는데 예, 보세요. 어떻게 되냐? 뮤는 이렇게 뮤 맥스에다가 이게 기질의 농도를 곱하고 어떤 상수 있어요.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 물론 책에서는 이거를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x축은 뭐냐? x축은 이제 기질의 농도가 이제 되겠죠, 그죠? y축은 이게 성장, 여기 속도입니다. 뮤입니다. 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이게 증가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엑스포넨셜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증가했다가 결국은 기질의 농도가 암만 증가해도 일정한 이러한 값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값을 최대 값을 뮤 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S가 제로로 될 때 여기는 C입니다. 제로 될 때는 어때요? 이게 제로가 되면 이거 없어지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생물 생장 속도는 여기 농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S가 기질의 농도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커지면은 이게 없어지죠. 이게 그죠?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캐시가 없어지고 요거 C는 틀어 이제 상쇄되니까 뮤는 그냥 뮤 X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이제 KC를 우리가 half saturation constant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런 테크닉은요, 여러분 효소 반응을 따질 때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생화 혹시 배우신 분은 생화 앞부분에 효소에 의한 기질 반응 키네틱스를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그죠? KC 그때는 KM으로 마이클 멘튼 콘스탄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KC는 뭐냐면은 여기 전체 최대 반응 속도에 딱 중간되는 거 지점 이거 좀 너무 약간 아래 같은데 그때의 그죠? 그때의 여기 기질의 농도가 됩니다. 이때를 우리가 KS라고 이렇게 여기는 S 여기는 C 그죠? 여기는 이제 기질의 농도를 C로 표시했으니까 C로 표시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주어지는 식을 우리가 모노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 가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기질의 분해 속도는 성장 속도에 비례한다. 이것도 합리적인 가정이죠. 그죠? 기질 얼마큼 미생물이 기질을 분해하느냐 성장이 빠르면 빠를수록 분해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CDT 그죠? C는 기질의 농도니까 기질의 농도가 시간당 어떻게 바뀌느냐 마이너스를 붙여요. 왜냐하면 이게 분해가 되면은 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성장 속도가 뭐였죠? 아까 dxdt라고 그랬어요. dxdt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이제 y분의 1로 했습니다. y분의 1. 왜 y분의 1이냐? 여기는 이제 y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요. yield constant, 즉 기질 질량당 세포 질량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역수가 여기서는 비례 상수가 이제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래요. 그죠?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생물의 기질 분해 속도는 성장 속도에 비례한다. 그죠? 이게 이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래서 이 비례 상수를 이렇게 1 over y로 표시 이제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서 이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y는 기질 질량당 세포 질량, 기질이 어떤 일정한 질량당 이때 미생물의 세포가 얼마냐 이제 그걸 뜻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이 식에다가 넣고 풉니다. 그러니까 dx dt 대신에 아까 여기 나온 거 그죠? 뮤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다시 이제 그때 얻어진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풀면은 이런 약간 복잡한 식이지만은 이런 식이 얻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 필요가 있죠. 그죠? 여기 x축은 역시 뭡니까? 기질의 농도가 되고 y는 여기 비례의 상수, 그죠? 뮤가 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뮤.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돼요.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미생물의 성장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돼요. 이렇게 쭉 가다가 요 쭉 꼬부라지겠죠. 그죠? 요 최대 속도가 뮤 맥스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노 키네틱스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처음에 제가 보면은 말이죠. 아까 요 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봐도 되겠습니다.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 이게 상당히 낮으면은 요 분모에서 KC와 C를 비교해보면은 이게 크죠. 이거는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여기? 기질의 분해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린 거지만은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직선적인 뮤는 직선적인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죠? 여기 뮤에 관한 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직선적인 관계식. 이게 퍼스트 오더 식이다. 1차 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식은 뭡니까? 반응 속도는 그죠? 요 속도 상수가 되겠죠. 그죠? 뮤 여기. 반응 속도입니다. 미생물의 반응 속도. 성장 속도는 이 농도에 직접 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증가하면 일정하게 되죠. 결국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증가하면 캐시는 없어지고 이게 우세하게 되니까 서로 상쇄해지니까 그죠? 기질의 분해 속도는 농도에 관계가 없다. 이게 일정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영차 반응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차 반응. 그죠? 이때 속도 상수를 K0, 이때는 K1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이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개별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미생물은 최대로 성장한다. 그죠? 최대로 성장할 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기질 농도가 높으면 미생물은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성장이 최대로 됐죠. 이제 이런 조건에서는 이게 없어지고 요거는 단순히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K0, 마이너스는 빼고 이 나머지를 K0.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농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이거를 영차 속도라고 그래요. 영차 속도. C의 제로니까. 그죠? 그걸 제로 오더 키네틱스다 이렇게 하고 기질의 농도가 매우 낮을 때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이때는 기질의 농도 변화는 이게 농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1차 반응 속도입니다. 그죠? 여기 C의 농도의 1차 반응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세포의 중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세포 하나 있죠. 그러니까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 하나 중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장 가볍겠죠, 그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한번 이콜라이라고 있어요. 이게 에스처리치아, 은콜라이 이게 이제 대장균이죠. 우리 몸속에 무지장 많습니다. 이거를 한번 표준 미생물로 해서 한번 따져봅니다. 길이는 한 2 마이크로미터, 직경은 0.8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걸 부피로 따지면은 약 이콜라이 한 마리당 부피는 1 입방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라고 뭐 대충 볼 수가 있어요. 습윤 질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때는 약 1 피코그램이 됩니다. 이것도 무진장 가볍죠. 그래서 이거를 다 건조시켰을 때는 70%가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0.3 피코그램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우리 장에는 미생물이 많이 있죠. 미생물이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우리 몸에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는 무게가 킬로그램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kg만 돼도 어때요? 1kg 나누기 요 질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미생물이 개수가 나오죠? 1kg이니까 1000g이죠. 1000을 이걸로 나누면 10에 15승마리가 됩니다. 10에 15승마리.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조가 뭐죠? 1조가 10에 12승인가요? 그죠? 10에 12승이 1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10에 15승이면 1000조 개, 그죠? 1000조 개 정도 된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의 개체 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세포는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미생물 사이즈에 비하면은 우리 세포는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 세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웬만한 확대경이 있잖아요. 돋보기 그걸로 보면은 근육 세포가 다 보입니다. 그 정도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미생물은 70%의 물과 그죠? 그래서 70%가 줄어들었어요. 말리니까 30%의 고형 물질. 근데 그 중에서 17% 단백질이고 그죠? 건조 중량의 경우는 56%가 단백질이다.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에. 근데 이거는 성장 주기와 성장 조건, 특정 배지 조건에 따라서 이런 값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생물은 한 1피코그램 한 마리당 그 정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지오박터 설표 레지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형기성 미생물입니다. 산소가 조금만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경우 보면은 또 이런 미생물과 공동 배양 시 건조 중량은 그때 1.5 피코그램, 요 이콜라이보다 훨씬 크죠. 그죠? 뭐 약간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피코그램의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다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미생물의 형태로부터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원통형의 경우에는 이콜라이도 원통형이죠, 그죠? 이게 2.5 이게 미터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길이죠. 그리고 이것은 직경이고 초형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부피는 이 정도 돼요. 0.491 마이크로 입방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포를 구형으로 가정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직경은 0.98 마이크로미터, 밀도는 물보다 조금 높습니다. 1.06g per 뭡니까 이제 밀리리터, 함수율은 한 70% 정도 되면은 세포 하나의 건조 중량은 약 0.16 피코그램이다. 그죠? 요거보다 이콜라이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세포 50%는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50% 단백질은 세포 하나당 단백질은 약 0.1 피코그램 정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최대 성장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생물 어때요?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분열하고 두 마리는 다시 네 마리. 그러니까 이게 지수적으로 이게 배가가 되죠. 그죠? 지수적.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미생물 개체수는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불어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여러분요. 1차 미분 방정식, 즉 1차 반응 속도를 이제 따릅니다. 그죠? 어째 불어나는 속도는 지수 방정식이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1차 반응 속도를 따르면 이 더블링 타임 두 배로 되는 그 시간은 얼마냐? 여러분 저 일반학 책에 보면은 저 뒤에 반응 속도로 보면은 키네틱스 보면 나와 있어요. 로그 1을 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속도 상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TED는 로그 2를 뮤로 나눈 거예요. 이퀄라이 같은 경우는 TED가 어떻게 되죠? 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 약 30분 정도 되고 뮤가 이때는 33 per day 이렇게 돼요. 이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퀄라이는 약 30분만 되면요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미생물 30분 되면 두 배 되고 또 30분 지나면은 그 두 배 된 곳에 두 배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퀄라이는요 상당히 이게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양을 받아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저 배양기로 배양을 하면은 적절한 거다 기지를 집어넣고 배양을 하면은 며칠만 지나면은 뭐 하루만 지나도요 상당히 많은 이퀄라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오박터 설퓨 레지센스 같은 경우는 이런 물질 월리넬라 석시노젠스라는 이런 미생물과 공동 배양을 할 시 TED는 이렇게 돼요. 그죠? TED는 6 내지 8시간이다. 이게 30분에 비해서 상당히 늦죠. 그죠? 한 10배 이상 늦어요. 그죠? 또는 이제 다른 물질 요거 디설포 비브리오 설프리칸스라는 미생물과 공동 배양할 때는 더 늦습니다. 30시간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실험실에서 어떤 미생물도 우리가 배양하냐면은
이 광합성 미생물이 있어요. 시아노박테리라는, 그죠? 이제 그런 미생물도 이제 같이 배양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장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죠? 이 이콜라이는 좀 예외적으로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처음에 이제 말한 대로 이 반포화 속도가 있죠. 최대 속도의 반이 되는 그 지점을 바로 우리가 반포화 속도 KC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회로의 외부 저항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우리가 구성해요. 미생물 어디든지 외부 저항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죠? 이건 항상 일정한 건 아닙니다. 높은 전력 밀도와 낮은 내부 저항에서 큰 값을 갖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높은 전력 밀도와 낮은 내부 저항에서 이게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시테이트를 기질로 사용한 경우에 외부 저항이 이렇게 돼요. 218옴. 그리고 이제 최대 전력 밀도가 661 mW/제곱미터다. 그럴 때 이것은 0.141g/L다. 단위가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내부 저항이 커지면 이게 줄어들죠. 그죠? 또 이게 외부 전력 밀도가 낮아지면 또 늘어납니다. 저항이 더 커졌어요. 그럼 외부 전력 밀도도 최대 전력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이게 점점 커질수록 이것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생물막의 공급률과 밀도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합니다. 미생물막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95 내지 99%고 미생물막과 액상 표면의 공급률은 0.61 내지 0.81 그죠? 퍼센트로 치면 68 내지 81%가 되죠. 미생물막과 또 담체 표면 거기는 좀 더 작아집니다. 그죠? 또 따라서 미생물막 내에서 화학 물질의 확산 계수는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 그죠? 이 정도 감소를 합니다. 미생물막 막에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물질의 확산 계수가 감소합니다. 근데 활성 슬러지 공정으로부터 고형 물질은 0.5 내지 1.5% 된다. 그를 리터로 따지면 5 내지 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하폐수 내의 미생물막 밀도는 약 3 내지 4%가 이제 됩니다. 따라서 미생물막의 세포 농도를 우리가 30g/L 3%의 고형 물질로 일단 가정하고요.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그죠? 미생물막 그러니까 이제 전국 표면에 미생물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빡빡하게 형성이 돼도 거기에는 이게 공극률 있죠, 그죠? 중간중간에 마치 이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극이 이제 포가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죠? 일단 이런 내용으로부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세포 수율 있죠, 셀 일드라는 걸 한번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분해 기질당 바이오매스 하피수 처리에서 일반적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성인 경우에는 0.4g COD 셀 per gram COD substrate. 그러니까 그람 COD substrate당 그죠? 셀은 뭐냐면 0.4g 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 COD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의 우리가 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자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COD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COD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산화시켜서 측정할 수도 있고 요즘은 다 키트가 나와 있어서 키트에다 넣고 우리가 스펙트로포토메트리로 아주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혐기성의 경우는 호기성의 경우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여기 COD 셀 이게 좀 더 작아요. 호기성 조건에서의 세포의 조성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세포 이렇게 단순하냐 무슨 분자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를 최대한도로 단순화시켰을 때 이게 탄소 5에 수소가 7개, 질소 하나, 산소 2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이게 화학식이 아니고 이게 가장 간단하게 구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걸로 보면은 요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1몰당 113g 정도 됩니다. 113g이면 어떻죠? 이게 COD로 따지면은 그람 셀당
1.42g COD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요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한번 제가 저기 뭐야 강의했던 거 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렇지만은 형기성 조건에서는 세포의 조장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질소 하나당 탄소가 5개 아니고 4.9개, 수소는 9.4개, 산소는 2.9개 정도 됩니다. 그죠? 이때는 그램 셀당 이게 COD는 얼마냐면은 1g당 1.25g 정도 됩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사람들이 다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MFC에서 세포 수율을 보면은 세포가 얼마나 생성되느냐,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분모가 그램 COD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기질을 1g 넣어줬을 때 1g, 그러니까 이거를 COD로 따지니까 사실은 1g이 1g이죠, 그죠? 1g 넣어줬을 때 이게 미생물이 얼마큼 이게 세포가 미생물이 얼마큼 성장해서 증가하느냐, 그죠? 라베이라고 해서 코닐 라베이라고, 이게 지금 벨기에 사람입니다. 벨기에 저 겐트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겐트 대학이라고 교수가 있는데 0.07 내지 0.22g COD 셀만큼 이 정도 셀만큼 증가해요. 그죠? 기질만큼은 증가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세포 성장에 쓰인다. 겁니다. 페루기아라는 프레기아라는 사람 그 연구자들이 조사했는데 서브스트레이트가 아세테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셀이 얼마큼 이게 0.24 내지 0.31g 정도가 이제 세포 성장에 이용되고, 글루코스 기질로 쓰면은 이보다 범위가 좀 높습니다. 0.1 내지 0.51g COD 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순수 배양, 그죠? 이실형 MFC, 그러니까 순수 배양이 뭐예요? 이게 미생물 단 한 종류만 갖고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램 이제 아시테트당 얼마가 나냐면 0.46g이 났습니다. 0.46g COD 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디설포 설피로모나스 톡시단스와 지오박터 설피로레디센스라와 이렇게 공동 배양을 한 경우에 이게 뭐예요? 이게 세포 수율이 얼마냐면요, 8.15g 셀 퍼 몰 아세테이트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뭘로 다 따지냐면은 뭘 하지 말고 그램 COD당 그램 셀이 얼마냐, 이거 뭐 너무너무 간단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램 셀이니까 요거요 어떻게 됩니까? 8.15니까 여기다가 아시테트니까 아시테트의 분자로 나눠요. 그죠? 그래야지 그램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몰 아시테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저기 여기 보시면은 1.25g COD 셀 퍼 그램 셀. 요게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공동 배양, 이게 이제 현기성 미생물이니까 요거를 갖다 우리가 써야 됩니다. 1.25g COD 퍼 그램 셀 이거를 써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기 제가 강의했을 때 그램 아시테이트당 이걸 COD로 따지면 1.08이라고 이제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다 생략되죠? 몰은 다 생략되고 아시테이트 여기서는 다 생략되고, 그리고 요 그램 셀도 다 생략이 됩니다. 그램 셀은 아니죠. 그램 셀 요거는 생략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0.16g COD 셀 per 그램 COD 아세테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좀 작은 값이지만 어쨌든 이런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